자, 평양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안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뉴스탑10을 진행하는 앵커신데 이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오늘 좀 북한 관련된 이슈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수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평양에서요, 김정은이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없애라. 바로 장성택 트라우마 때문인데 무슨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네. 평양 민속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평양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네. 이제 그 김정은이 만든 그런 평양에 있는 민속공원입니다. 근데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김정은이 장성택 생전에 같이 방문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보기에 장성택과 같이 방문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저 공원을 보면 내가 장성택이 떠오른다. 그래서 평양 민속공원 해체 명령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석구 사장. 네. 이 민속공원하고 장성택하고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2012년 4월 15일이 굉장히 큰 잔치 날이었거든요. 네. 김일성 출생 100년 네.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그 기념일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평양을 개건하는 사업을 했죠. 네. 그래서 주택도 10만 호 짓고, 네. 그다음에 이런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놀이터도 만들고, 네. 특히 김정은의 후계구도 안착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네. 그 공사의 총 책임자가 살아생전의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결국 자기 할아버지의 탄생 100년을 맞아 만든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된 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좀 모순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진 평양은 그 4, 5년 전의 평양과 굉장히 다른 상태거든요. 네네. 그것에 다 여기저기에 다 장성택의 숨결이 사실은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아마 이 민속공원은 장성택이 아마 그 갓 즉위한 김정은을 데리고 여러 번 갔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대북 소식통 예를 들어보니까 관광 불가를 중국 쪽에 통보했다. 특히 폭발음이 계속 들렸다. 결국 뭔가 폭발하면서 부셔버린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이군요. 그렇죠. 저 전원이 맞다면 이제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자, 그런데 계속 이 멀쩡한 공원 부셔야 되고 결국 자신과 장성택, 자기 고모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결국 지금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잘 못 이룰 가능성,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고로요. 장성택 씨의 부인이 김경이죠. 그렇죠. 김경희 씨가 죽은지 사간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확인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찍어보면은 김경희 집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죽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고모와 고모부를 동시에 죽인 거죠. 네. 뭐 자기도 사람이니까 좀 귀신한테 시달릴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멀쩡히 보면요. 지금 널찍한 곳에 만든 그냥 비교적 썩 괜찮은 평에서 복귀 어려운 이제 녹지에 관련된 공원인데 이걸 어쨌건 부실한 지시가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게 왜 문제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요. 네. 지금 저기가 왜 저 장성택이가 저 공원으로 했는가 하면은 2000년에 1차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 네. 남북간 간에 저쪽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해성산에서. 그래서 뭔가 고구려 유적이 좀 나왔는데 네. 덜렁 이게 문제는 옛날에도 좀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새끼노라고 하는 학자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 저 일제시대 때 고구려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다라고 한번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저기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몇 개 나오니까 네. 기와가 나오고 하니까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장수왕 때 옮겨간 평양의 안압궁터다고 덜렁 비정을 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왕궁이란 표시도 없는데 그래놓고서는 장성택이도 거기에 편승해서 저 안압궁터를 다 복원을 했거든요. 네. 그 장성택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저걸 왜 했는가 하면은 네. 걔네들 우리가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만 보고 있는데 네. 북한도요 평양공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평양공정. 평양공정이 뭔가 하면은 네. 고조선이 시작이 평양에서 했죠. 네.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죠. 네. 따라서 미래 통일 한국의 수도도 평양이 돼야 된다면서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쪽에 당분릉을 만들고 주몽 사당을 만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저걸 했던 겁니다. 네. 그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참여를 해주고 돈을 내줬던 건데 지금 저 엉터리 저 유적들을 부시고 있다니 오히려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시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내린 결정에 있어서 이정훈 편집위원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거는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신석구 사장. 이제 네. 평양 7번
예, 7번. 평양인가요? 북한 7번인가요? 북한은 전부 9번이고 평양은 7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취재를 계속하면서 평양과학기술대라는 곳 혹시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갔을 때가 2007년인데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북한의 안내원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가 남과 북이 같이 만들고 있는 평양과기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남과 북이 같이 만든 건 맞는데요. 우리 돈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 평양에는 과학기술대에서 양성한 학생들이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해커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안보상 불이익을 주고 위협 요소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도 크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네요. 네, 외교부도 그 보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에 있는 그 북한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네. 그레그 스칼라튜라는 그 북한 인권위원회 네. 그 사무총장이 네. 글을 썼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평양의 엘리트 학생들을 과학기술을 가르쳐 놓고 영어를 가르치면 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그중에 핵개발이 있고 사이버 해킹이 있다. 네. 그 피해는 한국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글을 이미 1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군요. 지금 저거는 2012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요. 네. 제 연변과기대를 하셨던 김진경 선생님이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재단 통해 돈을 좀 냈죠. 10억인가 냈고, 그다음 우리 기독교계가 400억인가 내가지고 400억. 예. 만든 건데 지금 저 대학이 무슨 대학인가 하면 학부대학이 아니고 대학원 대학입니다. 아하. 김책공대나 김일성대학 나온 애들이 공학한 애들이 저기 들어가서 추가 공부하면서 전원 기숙사, 전원 영어 교육하면서 네. 키워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밑에 쓰인 저런 기관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2000년, 10년 들어와서 미국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 더 이상 후원하지 말자 그래갖고요. 네. 돈줄이 끊겨갖고 김진경 총장을 북한에서 간이 많이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김진경 총장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그 네. 이야기를 통해서 도와주면 마음이 밝힐 거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미 좀 돈줄이 끊겨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이제 미국이랑 요새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둥펑 21D라고 새로 공개할 뜻을 밝혔는데 이게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표물이 어딘가요? 목표물은 저거는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남사군도를 비롯한 남육해에서 사태가 크니까 미국에서 2개 항공모함 전단이 와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항공모함 전단을 맞추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목표는 땅이 아니고 네. 바다에 떠 있는 전단입니다. 아,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 미국의 함대, 구축함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 최대 3,000km까지인데 요코스카에는 미 7함대의 모항이고요. 오키나와에는 거기 또 우리 유사시에 해병대 싣고 달려오는 미국 함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네. 주로 때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영상 공개한다는 거 그게 중국도 꾸준히 그래 왔잖아요. 북한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남중국해에다가 2개의 항모 전단을 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우리도 한 번째 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네. 나오듯이 저게 이동식 발사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쏠 줄 모르니까 너희 MD로도 못 막는다. 네.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과연 미국의 MD 시스템이 막을지 못 막을지는 쏴봐야 알 겁니다. 서로 간에.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아주 전방위 외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직접 어딜 가기도 하지만 외국 정상을 초청하고 해서 정상 외교를 벌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리커창 그 경제 담당 총리와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면서 정상 외교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9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임기가 길지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9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히 중국을 방문했고 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중 간 싸움이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미국의 맹방응 역할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자, 이동영 차장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메르켈의 중국 방문, 중국 인권 얘기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자,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충분히 얻었느냐, 이 평가가 반반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반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냐면, 우리의 경제체제가 시장 경제체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게 중국의 꾸준한 요구였고, 미국의 네. 반대에 부닥쳤던 일인데, 메르켈 총리의 방중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독일과 중국이 서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너희들 중국이 법치를 확고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는 아직도 법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 아직 멀었어. 라고 일침을 가한 대목에서는 네. 아직도 중국의 체제가 서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멀었다라고 일침을 가한 점에서는 그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일 정상 총리를 이제 맞이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인권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금방 달라질 걸로 예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시진핑이 이제 동유럽을 이제 방문할 계획을 또 공개됐는데 미국하고 좀 불편한 관계 있는 나라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 어딜 가는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17일부터 7박 8일 동안 여행을 하네요. 네. 폴란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이 세 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소련 연방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은 그 동맹이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네. 다 체제 전환을 한 나라들이죠. 특히 이제 세르비아는요, 기억나시죠? 그 나토하고 전쟁할 때 미국이 정밀 폭격을 한다고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옆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때려서 미국이 중국 정부를 공격한, 미사일 공격한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나라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에도 가입하고요. 네. 그토록 러시아, 지금 중국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이니까 싫어하는 MD가 배치된 지역이죠. 아주 친미국가로 도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적 목표가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저 모습 보고 계십니다만 동유럽을 방문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교를 많이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서는 외교의 친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남해,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분쟁인데요. 자, 필리핀 젊은이들이 섬에 올랐었습니다. 이런 일종의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도발이잖아요. 스카보로 섬이 자기네 건가요? 네. 저게 지금 중국 사람들 황암초라고 할 겁니다. 한자로. 네. 저는 저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그점 뒤져봤는데 네. 저 필리핀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네. 과거에 미군 나가라고 해서 수백만에 있는 미군 다 내보낸 다음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와서 스카보로 섬에 떡 차지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어갖고 당황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긴급히 물자를 수입한 게 네. T-50을 개조한 FA-50 전투기를 수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스카보로 암초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도 저 필리핀의 국방력이 약하니까 젊은이들이 직접 배를 네. 몰고 가서 필리핀 국기를 꽂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자, 중국은 과연 베이징 권부에서는 저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속으로 웃고 있겠죠. 우습까요? 지금 필리핀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섰고 미군이 거의 주둔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그 필리핀에서부터 오키나와 섬, 대만, 그다음에 일본까지를 섬을 이어지는 쇠설, 도련, 아일랜드 체인으로 해서 그 안쪽 바다를 자기네 바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필리핀 동쪽의 스카보로 섬은 자기네 섬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필리핀 자체가 반대하고 있으면 중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올라섰는데, 과연 저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 당국과의 생각이 일치된 상태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저 배 보이죠? 네. 저게 해경배거든요. 각 나라의 해경배는 저 줄이 거져 있습니다. 필리핀 네. 해경배가 같이 가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자, 이 북한 얘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석구 차장, 새로 나온 얘기인데, 북한의 장미원이라는 곳, 역시 가보신 적은 없죠, 여긴? 예, 이것은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가본 적은 없죠. 네. 저는 유경 호텔에 뭐 사우나 정도 가본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나 입장료가 5달러고 세신사에게 때를 밀 경우에는 2달러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건데 네. 목욕표라는 걸 발급하는군요. 그러네요. 들어갈 때 5달러, 때밀이 2달러인데 또 장미향 버블 개인탕에 들어가면 5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총 12달러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장미향 버블 개인탕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나왔다는 건데, 자, 어떤 모습일래 그럴지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류경이란 이름의 목욕탕 같군요. 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 개건 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시설이겠죠. 그렇죠? 네. 미래 과학자 거리 자체가 새롭게 생긴 조성된 그런 거리인데요. 네. 이 거리에 지금 보시면 뭐 한국의 여느 좋은 사우나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건설에 북한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정면 장미꽃잎을 몇 개 튀어놨는데 그냥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자, 목욕이 더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달러를 벌기 위한 북한의 노력, 장미꽃잎을 띄운 목욕탕까지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랜 시간 신석구 차장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